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립이 한 대 왔는데요. 오늘은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i7 4700 그래픽코어 내장이고요. 메모리는 클레브 거 DDR4 32기가입니다. 16기가 2개, 16기가 2개고요. SSD는 작업용이라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500기가. 똑같아요. 이것도 기존처럼 똑같이 512 작업용 M2 하나 들어가고요. 메인보드는 MSI 프로비 760M-A DDR4 모델이고요. 이것도 똑같죠? 쿨러도 똑같아요. AG620. 케이스도 쿨맥스 레디. 이게 CPU를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인 작업을 하신다는 그 본체고요. 그래서 그래픽도 안 들어가고 그래요. 작업용으로인데 그래도 CPU 가격이 이 전체 견적의 이제 절반. 이 CPU가 그래도 i7급은 돼야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립을 좀 해보고 그러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똑같죠? 같은 스펙이에요. 같은 스펙. 지금 이게 세대째 나가는 거예요. 세대째. 같은 스펙으로 세대. 그러면 조립하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보드인데요. 상당히 무거워요. 똑같이 방열판의 무게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얘는 희한하게 이 안에 보시면 배터리가 그 노트북용 케이블 달린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로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니터는 내장을 4개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2개, DP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업용으로는 딱이죠. 지난번하고 똑같이 방열판 붙어 있고 메모리 4개 좋죠. C도 있고. 근데 어차피 케이스에서 C 단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게임용으로 전환을 하신다 하시면 케이스 바꾸면서 C 단자도 쓰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USB 3.0도 2개나 있네요. 단자가 옆에 하나 있고 세로로 하나 있고 가로로 하나 있고 이렇게. ARGB는 12V짜리 12V 핀이 있고 여기는 5V 핀이 하나가 있네요. ARGB도 괜찮고요. 보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슬슬 DDR4가 대부분 단종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DDR5 구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또 꽤 올라갈 것 같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DDR4가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오늘은 작업을 마저 또 해보겠습니다. 깔끔하죠? 사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다 조립했다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메모리 들어갔고요. 보시면 쿨러도 장착됐고 M2도 요 방열판 밑에 들어갔고요. 이 케이블은 여기 끝에만 한번 묶어주고 케이스의 그 안쪽 홈으로 해서 뒤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묶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 쿨러의 케이블들 제가 또 옆으로 다 옮겼죠. 이렇게 해서 넘길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다 됐으니까 케이스에 이제 부착을 해서 세팅을 마저 하겠습니다. 뭐 이게 끝이죠. 뭐 끝. 이렇게 조립이 다 되었습니다. 단촐하죠. 근데 역시 얘도 LED를 누르면 꺼진다는 거. 그러면 LED가 켜지고. 스펙은 뭐 훌륭하죠. 여기에 그래픽 카드만 꼽으면 게임은 뭐 날아가죠. 날아가. 아주 깔끔하니 괜찮죠? 그러면 바로 똑같은 거 한 대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스펙이고요. 요거는 i7 14700 똑같아요. 16기가 2개고요. 16기가 2개 DDR4예요. 3200짜리고요. 요거는 512 M2고요. 똑같이 작업용이고요. 쿨러도 AG62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게 이제 2대분. 먼저 한 대 조립을 했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요. 똑같이 조립을 할 거예요. 얘도 똑같이 조립을 할 거고요. 보시면 같은 보드예요. 자, 이렇게 같은 보드고요. 똑같죠? HDMI 2개, DP 2개, 그리고 똑같아요. 방식도 똑같고 같은 보드예요. 주문하신 분이
이 PC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i7 오로지 CPU에 코어가 많고 처리 속도가 빠른 특정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는 식이라 다른 건 필요가 없고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용으로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CPU를 장착을 하고요. 깔끔하게 바로 쿨러를 조립을 합니다. 쿨러를 조립을 하는데 이 쿨러 방향이 중요하겠죠.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이게 케이블이 이렇게 밑에 쪽에 있어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우선은 떼놓을게요. 우선은 떼놓고 이렇게 클립을 당겨서 뽑으면 빠지죠. 이렇게 빼놓고요. 이제 이렇게 요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항상 조립할 때 얘는 떼야 돼요. 이렇게 얘는 특정한 방향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박스 안에 인텔용하고 AMD용하고 이렇게 있어요. 먼저 백브라켓이죠. 요거 LGA 1700은 얘를 끝까지 미는 거예요. 끝까지 밀은 상태에서 뒷면에 홀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구성품 중에 이렇게 일자로 된 이것과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자로 된 게 필요하죠. 아마도 이거는 더 들어있는 나사들은 AMD용하고 그 길이를 살짝 올려야 될 때 필요한 부품 같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요거를 요 보호 필링 같은 게 붙여져 있는 쪽을 보드 쪽으로 해서 장착을 하는 겁니다. 돌려서 보시면 요렇게 장착을 하죠. 이런 방식으로 4개를 전부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손으로만 돌리셔도 돼요. 손으로 딱 돌려서 안 돌아갈 정도까지만 막 도구를 써가지고 막 어거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손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딱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돌아가는 데까지만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있죠. 브라켓 2개가 있는데 톡 튀어나온 게 안쪽으로 가도록 이 메모리 뱅크하고는 수직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셔야 나중에 쿨러가 딱 중앙에 딱 박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무것도 없는 동그란 거 얘네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손으로만 꽉 조여주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십자 홈이 있긴 한데 이거 막 드라이버로 막 힘들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손으로만 꽉 깨졌구나 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까지만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512 얘를 열어서 얘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정품 라벨만 적당한 데다가 그냥 붙여주시고요. 적당한 곳에 붙여주시고 빼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사를 2개를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사가 다르게 생겼어요. 각각 방열판은 열면 이렇게 뒤에 보호 필름만 떼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클립으로 돼 있어요. 클립을 잘 맞춰 놓으시고 꼽은 상태에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 클립을 싹 돌려주시면 클립이 딱 잡거든요. 그럴 때 방열판을 장착을 해줍니다. 짧은 나사는 아래쪽, 긴 나사는 위에 쪽. 이것도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메모리는 다들 아시죠? 뱅크의 2번, 4번이 우선이다. 딱 소리 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딱 소리 날 때까지 유격 없이 딱 꼽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 되겠죠. 써머를 바른 다음에 그러면 조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 된 거예요. 쿨러만 앉으면 끝이라고 봐도 되죠. 케이스에 안착하는 거는 케이블 정리니까. 그러면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뜯으시고 뒷커버 열면 이렇게 빵끈들이 있죠. 빵끈들은 일단 저는 전부 제거합니다. 빵끈이 이게 좀 간편해 보이기는 한데 이게 간혹 가다가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서 슈트나 이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 사이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빵끈은 전부 찾아서 제거를 합니다. 전부 찾아서 제거를 하고요. 얘는 이쪽에 원래 보통 여기도 빵끈이 묶여 있는데 얘는 없네요. 빵끈이 없고요. 그래서 케이블을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를 우선 좀 하고요. 보시면 LED는 이제 LED 스위치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걔는 후면에 케이블 중에 LED 쪽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껐다 켰다를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석으로 된 그 통을 저는 가끔 쓰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철제 나사 볼트들을 여기다 이제 담아 놓고 조립할 때 좋아요. 이렇게 다 붙죠. 그럼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선적으로 이제 요 보시면 스탠드오프랑 위치를 좀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스탠드오프 위치를 바꾸고 저 보드의 특성상 스탠드 위치 두 군데를 추가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조립 전에 스탠드오프 위치를 전부 바꿔줍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옮겨주고요. 두 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얘는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중앙에 보드 중앙부 뒤쪽 라인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파워도 보시면 마이크로닉스 6배 같습니다. 6배 같고요. 펜 방향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조립 마저 하고 그리고 나서 윈도우 설치하고 그리고 그때 이어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고 좀 그냥 깔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막 머리 따듯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리하거나 뭔가 장비를 추가한다거나 막 이럴 때 정말 좀 힘들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간단하게 딱 깔끔한 정도로만 딱 하시고, 이렇게 해서 뒷면은 커버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버를 뒷면은 이렇게, 뒷커버는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죠? 이렇게. 그러면 전면도 깔끔하죠? 이제 윈도우 세팅하고 그렇게 해서 온도 체크도 좀 해보고 출고하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화면도 잘 나오고 지금 윈도우 설치하고 그러고 출고하면 될 듯 합니다. 윈도우는 i12세대 i5 2600K부터 E코어랑 P코어랑 나눠지는데, 윈도우 11은 그 이상부터는 11을 쓰시고 그 이하는 윈도우 10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는 i7 14700이기 때문에 윈도우 11로 세팅을 해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